그래서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분해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 집단의 48%가 비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로 콜라를 먹어도 되냐 이걸 꼭 물어보시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무분별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체질까지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나에게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을 진짜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주의사항까지도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간헐적의 정의가 뭐예요? 뭔가 띄엄띄엄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쭉쭉 지속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음식을 먹어주고 또 어떨 때는 음식을 딱 안 먹는 단식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거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에요.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16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단식을 16대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요. 제일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1일 1식도 아시죠? 1일 1식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음식 먹는 시간을 거의 1시간 안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23대1 간헐적 단식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일단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든다. 음식 먹는 시간 자체를 특정 시간으로 제한을 해놨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내내 먹는 것보단 음식을 덜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1번으로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또 간헐적 단식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간헐적 단식의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효과는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개선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그 중에서 특히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잘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포도당이 소장 안에 있다가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이렇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저기 혈액에 포도당이 많네, 에너지가 많네 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을 이동을 해줄 때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혈액에 포도당이 많다는 거는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혈당이 높을 때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서 혈당을 적절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도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근육이나 간이나 뇌나 전부 다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양의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혈액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인슐린은 어떻게든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포로 포도당을 다 밀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지방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고 지방세포에서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합성이 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혈액에서 지방으로 에너지가 막 들어가게 되는데 반대로 지방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있는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분해해서 쓸 수가 없어요. 살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공복이 엄청 중요한 거죠. 공복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 자체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사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지방에서부터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잘못된 간헐적 단식이 왜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된 간헐적 단식은 시간만 제한하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음식을 안 먹는 동안에 단순히 칼로리 섭취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사 상태도 개선하고 뭐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체지방이 분해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치킨, 피자, 떡볶이 이런 거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먹으면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껏 몸에 좋은 호르몬들, 효소들 다 분비되는 게 완전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거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간헐적 단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단식을 하는 기간도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혹시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진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막 피자, 치킨, 마라탕, 짜장면 이런 것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먹으려면 간헐적 단식이라도 지켜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해도 별로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간헐적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건강에도 해롭고 간헐적 단식의 좋은 이점들을 누리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은 공복 시간 동안 계속 음식 먹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아, 빨리 끝나고 먹어야지.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강박이나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고 단식을 하는 동안에 뭔가를 계속 먹거나 마시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는데 태국에 승려들이 있어요. 태국 승려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딱 6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먹는 음식도 사람들한테 탁발을 받아서 먹거든요. 그 탁발하는 사람들은 승려분들께 좋은 음식을 준답시고 기름지고 막 푸짐하고 막 달달하고 막 이런 음식을 주고요. 그거를 받은 승려들은 내가 이걸 정해진 시간 내에 안 먹으면 나 쫄쫄 굶어야 되니까 이거를 막 남김없이 막 먹는단 말이죠. 이제 낮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음료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고픈 시간 동안 음료수를 계속 마셔요. 그랬더니 이 집단의 48%가 비만인 거예요. 48%가 비만인 거는 태국의 일반적인 남성의 비만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태국 승려들의 패턴을 보면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음료수 막 먹는 이런 패턴인데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고 지속적으로 음료수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았나. 내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딱 밥 같은 끼니를 먹는 것만 음식을 먹었다라고 치고 음식을 안 먹는 동안에 계속 음료수를 마시고 있진 않았나. 특히 뭐 콜라나 사이다나 아니면 달달한 커피나 이런 것들 이런 걸 먹는 거는 태국 승려들처럼 비만을 오히려 더 초래하거든요. 또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식 먹는 시간대를 약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약간 찔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활 패턴 자체가 굉장히 뒤로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나 지금 못 먹겠어 이러고 아침에는 안 먹어요. 하루 종일 뭘 안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저녁 8, 9시가 되면은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이러면서 엄청 푸짐하게 드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먹는 걸로는 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족발 먹고 무슨 탕도 먹고 이렇게 막 먹은 다음에 시간이 새벽 서너 시가 되면 이제 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당연히 똑같이 아침에는 뭘 먹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직전에 뭘 먹는 거는 대사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 위장관이 푹 쉬면서 나와야 될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아침에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밤에 그런 식으로 먹고 자니까 아침에 입맛이 없는 거죠. 이거 너무 악순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살이 안 빠지고 체질도 되게 나빠지고 또 이렇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음식 드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술을 드시거든요. 약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살찌는 지름길, 체질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이때까지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안 빠졌다면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진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제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무턱대고 시작을 하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상태가 배가 조금만 고파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이런 상태라면 처음부터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게 진짜 힘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16시간 공복을 지켰는데 음식의 질까지 좋은 걸로 막 챙겨 먹으라 그러고 막 피자, 치킨 먹지 말라고 이러고 너무 힘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 입맛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 설탕, 밀가루, 막 가공 음식, 배달 음식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런 음식을 좀 서서히 멀리하는 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무리되지 않는 간헐적 단식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요. 내가 언제 잠드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야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야식만 끊어도 단식 시간이 꽤 늘어나거든요. 만약에 보통 우리가 저녁을 뭐 한 7시쯤에는 먹잖아요. 7시에 저녁 먹고 야식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한 6, 7시에 아침을 먹는다고 해도 벌써 단식 시간이 12시간이나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도 사실 굉장히 충분하고 좋거든요. 야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저녁을 조금 일찍 먹을지 아니면 아침을 조금 늦게 먹을지 보면서 내 상황에 맞게 단식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까지 꼭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이게 딱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먹고 난 직후에 똑같이 배부르다고 해서 포만감 유지되는 시간이 같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음식은 먹을 때는 진짜 배불렀는데 갑자기 배가 확 꺼지면서 되게 배고파지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배부른지 모르겠는데 했다가 되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별로 배가 안 고파 이런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먹을 때는 배부르다가 배가 확 꺼지는 음식이 탄수화물류예요. 그래서 먹을 때 되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너무 배가 고파지면 이 단식을 해야 될 시간에 막 너무 괴롭잖아요. 아,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아직 몇 시간이나 더 굶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나에게 포만감을 좀 길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또 단식 시간 동안에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수분 섭취도 부족해질 수 있어서 물은 꼭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이제 물이랑 차랑 아메리카노 정도는 충분히 드시는 게 괜찮은데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 주스를 마시거나 콜라를 마시거나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다 음료수가 땡기면 음료수를 먹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씹어 먹는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끼니를 먹는 게 낫지 음료수 먹는 건 진짜 안 좋아요. 음료수를 먹으면 포만감도 일단 안 들어서 내가 뭘 먹었다는 느낌도 없고 음료수에 액체 형태로 들어있는 포도당이나 과당은 혈당을 엄청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까지도 만들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로 가는 이제 직통 열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로콜라는 먹어도 되냐 이거를 꼭 물어보시는데 제로콜라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칼로리 섭취만 낮추는 게 간헐적 단식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로콜라가 굉장히 달아요. 이렇게 굉장히 단 제로콜라를 먹으면 내가 먹을 때는 그냥 무심결에 먹지만 우리 뇌에서는 되게 혼란을 느끼거든요. 단맛이 입에서 분명히 느껴졌는데 에너지가 몸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 뇌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단 걸 먹었을 때는 이때까지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에너지가 없네? 이렇게 되게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식욕을 되게 높이는 작용을 해요. 내 식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로콜라를 먹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몸의 반응은 정작 식욕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에너지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이상하네? 딴 걸 더 먹어야겠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제로콜라가 장내 미생물 이런 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아예 단맛이 없는 물이나 차, 아메리카노만 가능하다는 거. 너무 배가 고픈데 간헐적 단식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뭘 먹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꿀팁이 있거든요. 바로 요거를 먹는 건데요. 차전자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도 몸에서 뭐 인슐린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작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얘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얘가 뱃속에서 막 많이 불어나면서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좋은 역할을 해요. 너무 배가 고프다면은 요거를 먹어보자. 자, 오늘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제대로만 하면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살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나에게 무리되지 않는 선부터 시작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from all around the world. It's just